예리한 관찰력과 반려견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육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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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예인 본 것 같아요. 안녕. 얘가 뽀롱이에요. 저기 숨어있는 애가 달심. 아이고, 겁이 좀 있구나. 네. 겁은 많은데 네. 호기심도 많아. 겁은 많은데 호기심도 많고 좀 반대인데 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네요. 설쌤, 우리 뽀롱이와 달심이 지난 상처들 싹 다 치료해 주실 거죠? 친구가 달심이. 네, 달심이. 1살 반 달심이. 네,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네요. 호기심은 있는데 불안도 있어요. 궁금은 한데 네. 깜짝깜짝 놀래고. 달심이와 달리 밝은 성격의 뽀롱이 역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죠. 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눈. 네, 네. 눈이 제일 먼저 보이고. 늙어서 나이 들어서 생긴 백내장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임시보호처까지 오게 된 녀석들. 이 친구들이 지금 임시보호 상태고 네. 두 분이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임시보호해왔고 실제로 키우는 아이는 없다. 평생 같이 하려고 데리고 있는 강아지는 없다. 네. 그 이유가 듣고 싶어요. 뭐 대단한 이유는 사실 아닌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죠. 이렇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펫샵을 제외한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학대당하고 방치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임시보호라는 것들이 엄청 활성화가 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임시보호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우리 집 정도는 좀 아이들이 좀 쉬어가고 또 좋은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집으로 좀 남겨두자라는 생각에 좀 유기견은 계속 몰려서 들어오는데 더 이상 이 친구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들어온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아픈 아이들이 먼저 안락사 대상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임시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밀려 들어오는 다른 유기견들은 또 있을 곳이 없어지고. 맞아요. 학대당하거나 유기된 강아지들을 임시보호해온 부부. 그 과정에서 뽀롱이와 달심이를 만나게 된 건데요. 되게 좀 사연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뽀롱이랑 달심이 둘 다 이제 애니멀 홀더 집에서 구조가 된 아이들이고요. 애니멀 호더한테서. 네, 한 네. 20-30년. 올 4월 애니멀 호더에게 방치되다 극적으로 구출된 달심이. 달심이 있었던데. 관심이 있었던 데인데 여기서는 이제 애들이 이제 형제들끼리 이렇게 교배가 돼가지고 그쵸. 근친 교배들도 계속 일어나고 방금처럼 막 이렇게 똥판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뽀롱이 역시 지난해 8월 또 다른 애니멀 호더에게서 구조됐는데요. 와... 똥판이에요. 비슷한 애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다 비슷하게 생겼네. 게다가 오랜 방치로 시력까지 잃은 상태. 뽀롱이는 네, 데리고 올 때부터 지금 눈 상태가 이런 상태였나요? 네, 맞아요. 염증이 있다고 하고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녹내장을 막는 약을 그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을 막아야죠. 네, 염증 약을 넣어서 염증을 이제 치료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는 녹내장을 막는 약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어요. 매일 하루 2번씩 네,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한번은 확인을 해볼 건데 문제는 지금 아무리 안약을 넣으면서 늦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안 보일 거예요. 진행성 질병이기에 희미하게 남은 시력마저 전부 상실하게 될 거란 설 전문가의 조언. 그런데 영상을 유심히 보던 설쌤의 눈에 띈 한 가지. 방금 보셨어요? 뭘 봤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뽀롱이의 왼쪽 눈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왼쪽 눈이 실명됐다고 좀 들었었는데. 네. 보셨어요? 통째가 홍채가 동그랗게 이렇게. 홍채가 반응을 해요.
미묘하게 크기 변화를 보이는 홍채. 뭘 의미하는 거죠? 홍채가 반응을 한다는 건 빛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검사를 좀 해봐야겠지만 우선 영상만 봐서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요. 네, 눈을 다시 잘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 세상을 잘 보고, 그리고 다른 데 입양을 가더라도 두 분 얼굴이라도, 나를 정말 잘 도와준 두 분 얼굴이라도 정확히 한번 보고 가게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럼 너무 좋죠. 그럼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저도 괜히. 제가 왜 더 눈 안 보이는 아이들한테 그러냐면, 저희 집 강아지도 오랫동안 눈이 안 보였어요. 네, 오랫동안 눈이 안 보였어서 제가 그 친구들의 그런 고충, 그런 걸 알아서 맨날 어디다 부딪히고 다니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표현도 못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얘가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눈이 안 보였을 텐데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라도 뽀롱이에게 빛을 되찾아줄 수 있다면 설쌤,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봐봐, 분명히 눈이 마주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희망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시력 테스트를 먼저 해볼 건데, 첫 번째 단계가 장애물 테스트예요. 네. 병원에서도 실제 사용하는 장애물 검사법을 지방 가구들로 대체해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무난도다. 네,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뽀롱아, 뽀롱뽀롱. 설쌤의 안전 감독하에 시도한 첫 테스트. 과연 그 결과는? 뽀롱뽀롱. 설쌤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건가요? 뽀롱뽀롱. 한 번 더 해볼게요. 진짜 잘하거든요, 지금? 위에 머리도 안 부딪히려고 딱 자세히 낮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혹시 우연은 아니었을까? 한 번 더 확인해봅니다. 다시. 뽀롱뽀롱. 이번에도 무사 통과. 오케이. 네. 와. 보셨어요? 피해 오죠? 네, 피해 가네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보고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 네네네. 보였어. 진료 전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검사들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위협 반사라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위협 반사는 뭐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협 반사예요. 이게 위협 반사예요. 그럼 뭔가 보이면 눈앞에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이게 돼요. 그래서 한 눈씩. 반응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눈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반대쪽 눈도 같은 반응입니다. 이 눈도 있어요. 다른 강아지들보다는 약하지만 있어요. 다음은 빛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감아요. 뽀롱이의 반응, 뭘 의미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 뽀롱이가 보이지 않도록 방해하는 건 렌즈밖에 없는 거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렌즈만 걷어내주면 네. 전문적인 검사를 해봤을 때 못한다고 나올 수도 있지만 우선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약간 어벙벙해요. 저는 그냥 완전히 진짜 실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또 들었고. 네네. 근데, 보일 수 있다라는 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볼 수 있다는 부푼 희망을 갖고 찾은 병원. 너무 오래돼서 녹아버린 거거든요. 뽀롱이 언니 어떡해. 근데 사실 지금 저도 고민이 되는 게 눈에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더 못 써야 될 수가 있거든요. 시작부터 난항에 빠진 뽀롱이의 검진 결과. 뽀롱이는 다시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했던 뽀롱이의 또 다른 문제 행동. 부부가 떨어졌다 하면 불안 증세를 보였는데요. 이웃의 민원까지 들어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다녀야죠. 찾아다녀야죠.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 더 많이 불안해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몇 시간이고 짖어요. 몇 시간이고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들 보호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변인들의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네. 저희가 나가면 이제 미친 듯이 짖고 본인 집에서 뭐 냉장고만 살짝 열어도 얘네들이 짖는다. 그래서 중문까지 설치를 하셨어요. 저희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려고요. 제가 사실 훈련소나 이런 데도 연락을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답이 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근원적인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답을 들었고, 이 아이가 뽀로이 같은 경우는 지금 4번째 임시보호집이에요. 네. 분리불안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분리불안이 왜 생기는지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유전이에요. 사람한테 너무 과하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유전적인 걸 타고난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두 번째는 사회화예요. 두 번째는 사회화인데, 사회화 시기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그 시기에 집에만 꽁꽁 싸매고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들의 세상은 이 집 안으로만 갇히면서 더 보호자한테 집착하는 모습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경험적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버려졌던 경험이에요. 유기견들, 버려졌던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분리불안을 되게 많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임시보호 동안 장소로 옮겨 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뽀롱이의 분리불안을 생기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가 불안을 높이는 이 눈, 듣고 보니 불안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네요. 일반적인 교육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답을 주세요, 솔로몬. 분리불안을 교육적으로만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친구의 불안이 정말 많이 좋아지기 전에 다시 그 불안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24시간 뽀롱이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 불안도 더 자주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교육만으로 특히 뽀롱이 같은 아이들은 힘든 거죠. 강아지들 불안 낮춰주는 약물 처방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뽀롱이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야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교육들, 뭐 몇 분 외출하고 돌아오고,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애니멀 호더에게선 구조되었지만 과거 후유증과 시력장애 때문에 심각한 분리불안을 보이는 뽀롱이를 위한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